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가장 유명한 매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바로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뭔가 영어로 그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좀 쫓아간다 이런 의미인데, 보통은 이제 올라가다가 하락할 때 매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리바운드 스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적인 개념. 밑에서부터 반등할 때 매도를 하는 옵션입니다. 유사한 사항이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어깨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은 이제 저점에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해서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조금 내려올 때 청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매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거기서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올 때 매도하는 것. 이것을 TTN에서는 이제 트레일링 스탑으로 자동화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나 아시는 부분이라 이제 TTN에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TTN에서는 5차까지 트레일링 스탑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목표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고점 방식이 있습니다. 설정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톱니바퀴를 열고 매도 설정 스탑 로스 부분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트레일링 스탑이 나오죠. 여기서 녹색깔 체크 트레일링 스탑을 쓰겠다는 의미고 차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까지 설정을 해볼게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이제 방식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있고 목표가가 있는데 고점이라는 거는 자동 고점을 얘기하는 거죠. 종목이 편입된 다음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자동으로 최고점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옆에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목표가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야 트레일링 스탑을 발동을 할 거야 라는 설정인데 5%까지 가지 않으면 트레일링 스탑이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 고점이라는 건 자동 고점이기 때문에 한 0.5%만 올라도 3%가 떨어지면 다 매도해 버립니다. 쉽게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고점 방식일 경우에는 종목이 편입된 다음에 언제든지 3% 그러니까 여기 3%라고 설정을 했다고 치면 3% 하락시 매도니까 언제든지 3%만 떨어지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뭐 1%에서 떨어져도 2%에서 떨어져도 3%에서 떨어져도 이 하락 분량이 3%만 되면 청산하는 게 자동 고점입니다. 전부 다 고점인 거죠. 고점. 그런 의미고 목표가 방식이라는 거는 나는 이 5% 선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트레일링을 걸지 않을 거야. 그래서 조금 올라오고 떨어지는 거는 발동이 안 됩니다. 역시 여기도 3% 선에서는 안 되고 5%를 넘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트레일링이 걸리기를 대기하는 거죠. 쭉 가다가 3%가 떨어지는 시점 여기서 걸리는 게 이제 목표가 방식의 트레일링 스탑. 보통은 이거를 많이 쓰죠. 자동 고점 같은 경우는 아침장 같이 예민한 장에서는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는데 이 트레일링을 너무 짧게 처리하면은 안 쓴만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 고점에 뭐 1% 하락시 이렇게 해버리면 아침 9시 땡 치면은 뭐 이건 순식간에 끝나겠죠. 목표가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2% 도달 후
1%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약간 뭐 이익 보존 같은 기능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너무 좀 짧게 설정을 하시면은 효율적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 터치 후 3% 매도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3% 정도 움직이는 거는 크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익 구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 도달 후 3% 하락이면은 무조건 플러스잖아요. 2%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동 고점으로 할 경우 이걸 3으로 했어요. 3으로 했다면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밖에 안 올랐는데 여기처럼 매수한 다음에 1%밖에 안 올랐는데 3%가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죠. 이 구간은 다 손실이에요. 손실이잖아요. 또 뭐 2%밖에 안 올랐는데 또 3% 떨어지면 또 손실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 구간을 체크하시면은 2% 1% 이렇게 올랐을 때는 매도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손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4%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0보다는 크니까 이익 구간이죠. 그때는 매도합니다. 요거는 고점일 때만 쓰시면 유용한 기능이다. 이 체크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자동 고점도 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단순하게 분할 매도로 뭐 2% 이렇게 먹는 것보다 트레일링 스탑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뭐 5% 10%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또 따라붙어 갖고 먹을 수 있는 거죠. 트레일링이 추격한다는 의미니까 어떻게든 추격을 해서 계속 상위로 추격을 한 다음에 3% 떨어졌을 때 이때 매도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트레일링 스탑의 장점이지만 너무 짧게 했을 경우에는 뭐 좀 요동을 치는 종목들은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네, 요거가 이제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목표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5%더 지고 4%에서 혹시 매도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 이익 보존이 되겠지만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더 크게 먹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개의 차수가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동작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1차, 2차 해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먼저 도달되는 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목표가 했는데 3% 1, 뭐 이렇게 순서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먼저 동작을 하겠죠. 3%가 먼저 목표까지 도달할 거고 5%보다. 그 다음에 1%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얘가 먼저 도달하겠죠.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33%, 50%, 뭐 고점에서 한 10% 떨어지면 그냥 정리할 거야. 100%, 뭐 이렇게 순서 없이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요 세 개가 어떤 순서로 동작을 할지 보자마자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중을 처리하는 거는 언제나 분할 매도에도 안 적혀 있네요. 여기 있네요. 매도에 사용되는 비중 퍼센트는 현재 실시간 보유 수량에 대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33%면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그 남은 거 중에 50%,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중에 100%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90개라고 치면 너무 헷갈리네. 100개라고 치면 최초의 33%를 정리하면 이제 33개라고 할게요.
다음에 67개가 나왔죠. 67개 중에 50%니까 또 33개가 되죠. 이제 마지막 34개는 100%니까 34개가 되고, 그러니까 매도는 지금 33, 33, 34 이렇게 나가게 하는 설정이 바로 이 설정입니다. 33%, 그 나머지 중에 50%,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에 100%.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냐면 추매도 있잖아요. 매도를 하다가 또 갑자기 추매도 하고 이제 수량이 계속 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보유 수량에 대한 비중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20, 뭐 25, 뭐 이렇게 100으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처음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10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순서, 이제 매도가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3, 50, 100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100이 들어간다는 거는 청산입니다. 남은 거를 싹 정리하는 게 100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스탑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평단 대비랑 선행률은 이제 비슷하죠. 근데 등락률이 있어요. 등락률. 이걸 완전히 등락률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행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차로 해서 목표가가 29%, 뭐 29.5라고 하고 여기서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3%가 하락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관련된 검색식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등락률로 바꿔서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니, 보통은 이제 선익률로 하시면 되는데 등락률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익률로 하시면 되고, 각 차수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돌아간다. 이전 강좌에서 그 매도, 자동 매도의 기본 틀이라는 그 강좌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보시면은 트레일링 스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좀 순차적으로 짜고,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을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는 형태로 많이 쓰는데, 네, 그것도 저번 강좌에서 한번 소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일링 스탑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가장 유명한 매도 방식이고, 반드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트레일링 스탑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